보이스피싱,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범죄인데요. 그뿐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이 보이스피싱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관태의 이법 저법에서 보이스피싱의 정의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서 세금 환급, 카드 대금 연체, 추석 요구, 거짓 납치 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의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많이 발생했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액수의 피해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해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여 이제는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미루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예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해외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국제 조직으로 움직이며 복잡한 발신 경로로 사기 대상자에게 접근하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송금 과정에서도 이른바 대포 통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 통신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방지 협력도 요구되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을 빨리 파악하고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충분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개인정보를 SNS 등 공개하지 않기, 전화 안내, 현금 인출기 이용 요구 등의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기, ARS를 이용한 사기 전화에 주의하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계좌 정지 등의 추가 피해 발생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절차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또는 주범이라고 해서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고 조직을 지휘하는데요. 구인 광고를 통해서 현금 인출책을 모집합니다. 주로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구인 광고를 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으로 보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사기 방조범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례를 보면 40대 남성, 5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실직을 하여 일당의 수입이라도 벌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였다가 실형을 받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금융기관의 보조 업무라고 생각하기 쉬워 범죄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직 시에는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